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라파엘로의 특별하고도 사랑스러운 작품 페르니 꽃을 든 성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에는 라파엘로의 그림이 총 12점 있고요. 그 중에서 성모자상, 즉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주제로 그린 그림은 5점이나 있는데요. 이 페르니 꽃을 든 성모도 그중 하나입니다. 가로가 28, 세로가 22.5cm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아요. 라파엘로는 성모자상을 참 많이 그렸는데요. 이 페르니 꽃을 든 성모처럼 작은 사이즈의 성모자상이 꽤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가보면 이 페르니 꽃을 든 성모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정말 손바닥만한 라파엘로의 성모자상들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피치나 루브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20여 개의 미술관에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이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라파엘로는 성모자상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라파엘로가 성모자상을 많이 그린 이유는 당시 피렌체 미술 시장이 어땠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6세기 초 피렌체는 미술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뛰어난 화가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다빈치가 밀라노까지 가서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유가 피렌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빈치조차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30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밀라노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피렌체 미술 시장은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런데 밀라노에 갔던 다빈치가 피렌체에 돌아와요. 그리고 1504년도에 피렌체 시의회로부터 베큐오궁, 당시의 시청 건물로 사용되던 거기 대회의실의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이 대회의실은 일명 500인의 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대박은 한쪽 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맡고 맞은편 벽을 미켈란젤로가 맡았다는 거예요. 좀처럼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그 세기의 두 거장이 회화 대결을 펼치는 진 광경이 펼쳐지게 된 거죠. 라파엘로는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나이는 꽤 어린 편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보다는 8살, 다빈치보다는 무려 31살이 어렸죠. 그리고 다빈치랑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출신인 반면에 라파엘로는 우르비노라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래도 페루지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밑에서 도제 생활을 했었고 6년 만에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매우 뛰어났는데 그래도 아직은 신인 화가였었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에 비해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화가였었죠. 1504년도에 라파엘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시에나 대성당의 도서실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두 화가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한자리에서 회화 대결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는 벽화를 그리다 말고 붓을 내팽개치고 바로 미련 없이 피렌체로 떠났습니다. 정말 자기 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2번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는 실제로 오지 않았던 그 역사적인 대결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1555년도에 조르조 바살이라는 사람이 그린 벽화가 이 양쪽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라파엘로가 피렌체에 상경했잖아요. 그냥 그림만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었고 아예 피렌체에 정착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화가였기 때문에 유럽 미술의 중심지인 피렌체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려면 그림을 주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건데 고향에서 추천서도 받아왔고 좀 자신에게 일거리를 줄 만한 후원자를 찾아 나섰는데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피렌체는 피렌체 출신 화가들끼리의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했고 어리고 이름도 없는 무명 화가인 라파엘로에게까지 이렇게 기회가 돌아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감이 없던 라파엘로가 눈길을 돌린 게 바로 이 성모자상이었어요. 당시 피렌체에서는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집에 그림 한두 점 정도는 있었거든요.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모자상이라던가 왜 우리 예전에 집집마다 뻐꾸기 시계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는 아직도 있는데 어쨌거나 뻐꾸기 시계가 하나씩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그런 그림이 소품용 그림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특히 선모자상은 결혼 선물로 수요가 아주 많았었는데 보통 이름 있는 화가들은 이 선모자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장식할 조그만 거는 자기들 스케일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주로 뭐 성당이나 관공서 이런 스케일이 큰 뭐 저택 이런 데 벽화, 뭐 천장화 이런 거에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따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데는 아예 뭐 라파엘로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 작은 소품을 만드는 주로 이름 없는 화가들이 하는 그거라도 해야 됐던 거죠. 대신 라파엘로는 관례적으로 그려져 오던 그 식상한 선모자상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굉장히 트렌디하고 세련된 선모자상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트렌디하고 세련됐느냐? 일단 성모 마리아를 보면요. 머리 모양은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옷도 굉장히 패션 감각이 뛰어난 그런 세련된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포즈, 구성 배경 등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서 그렇게 많은 선모자상을 그렸는데도 똑같은 그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켈란젤로랑 다빈치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이 두 화가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모사해서 두 사람의 장점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해서 자신만의 화풍을 개발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된 다빈치가 그린 베누아의 성모라는 그림의 구도를 차용해서 참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모 마리아는 주로 근엄한 어머니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기랑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 다빈치는 이런 전통을 깨고 평범한 어머니, 아기와 잘 놀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요.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레퍼런스 삼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죠. 성모 마리아를 어린 신부의 이미지로 그려 넣었고 아기 예수의 손과 또 신부 한쪽 손에 페랭이 꽃을 각각 하나씩 쥐어 주었어요. 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핀 꽃이 바로 페랭이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페랭이 꽃이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당시 뭐 그림을 아무 꽃이나 그냥 쥐어준 게 아니죠. 이렇게 그 이중성을 생각하면서 즉 큐레이션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은 뭐 대충 우연히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섬세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큐레이션 돼서 그려졌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 이전에는 집집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하게 앉아있는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라파엘로 이후에는 이제 집집마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또 모양이 다 다른 개성이 강한 그런 성모자상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모자상. 라파엘로가 이걸로 입소문이 아주 빠르게 났고 피렌체의 상류 계층들, 즉 라파엘로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들도 너도 나도 라파엘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 때 라파엘로는 일자리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거죠. 이 성모자상, 이름 있는 화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바로 이 성모자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화가인지 그리고 다른 화가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에 스스로 자신을 알렸고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래서 이 성모자상을 잘 그린 덕분에 라파엘로는 고향 선배였던 브라만테를 통해서 교황에게 소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황의 집무실에 그 엄청난 대작 아테네 학당을 그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를 드릴 그럴 작품이기도 하죠. 후임 교황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라파엘로는 성 베드로 성당 최연소로 총감독 자리까지 올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그 성당 근처에도 못 갔었고 미켈란젤로는 70살이 되어서야 그 성 베드로 성당 감독이 됐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라파엘로가 빠른 속도로 그 피렌체 미술 시장을 장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모자상은 무명에 가까웠던 라파엘로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던 주제였고 큰 공사만 집중하던 미술가들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발견하고 개척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페랭이 꽃 성모가 또 다른 그림들이 없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좀 있어요. 오랫동안 가작으로 알려져 왔던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400억 주고 샀는데 그때 또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 그림이 왜 가작 누명을 썼었고 또 내셔널 갤러리에서는 왜 400억이나 들여서 이 그림을 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